안녕하세요. 엉뚱한 클래스의 엉뚱한 삼촌 엉클 코입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좀비입니다. 좀비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사용될 만큼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한국 최초로 좀비 소재 영화인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죠. 게다가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 정도로 좀비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좀비는 어디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좀비에는 사실 굉장히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엉뚱한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좀비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IT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현재 IT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노예로서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때 노예들은 죽으면 노예에서 벗어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죠. 좀비라는 말의 어원은 현재 콩고 은잠비에서 유래했는데 죽은 사람의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IT에서는 죽은 후 자유의지 없이 다시 되살아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했습니다. 부두교에서는 주술사가 테오드로 톡신 등의 독을 조합해 만든 약을 사람에게 먹이고 죽은 것처럼 위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땅에 묻으면 무덤에서 꺼내와 기억을 지우고 일벌처럼 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설에나 등장할 법한 좀비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좀비의 특징은 사물이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는 병이 있습니다. 클리버 뷰시 증후군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신경병리학자인 피터 커밍스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좀비와 조금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 핥거나 씹거나 하는 행동,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치매 등의 행동을 보이며 긴장된 상태에서는 조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편도체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생존 본능, 감정, 기억을 책임지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 사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에 의해 도망치거나 움츠려들지만 편도체에 이상이 생기면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험에서 편도체가 제거된 쥐는 더 이상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포 쥐가 되는 겁니다. 왜 좀비들이 여포처럼 달려드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지 않나요? 이 외에도 좀비의 특징을 보면 신체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뻣뻣하고 매우 느린 좀비의 걸음걸이입니다. 이런 현상은 손해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손해는 전체 뇌의 10%밖에 안 되지만 뉴런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장애가 생기고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비는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 이 두 개의 질병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뇌 전두엽 브로카라는 부분의 문제로 인해 말을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브로카 실어증은 언어를 인지하지만 말을 못하는 현상으로 좀비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비는 베르니케 실어증도 동반하는데요. 베르니케 실어증은 왼쪽 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말은 유창하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좀비의 경우 뇌의 이 두 개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잇는 뉴런 다발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앞선 내용은 좀비의 행동 특징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좀비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사람의 몸을 물어서 전염을 시킵니다. 이 방법은 광견병과 비슷합니다. 광견병은 괴에서 잘 나타나는데 광견병에 걸린 개는 흥분하며 잘 짖고 잘 뭅니다. 광견병은 피부 내 상처를 통해 병이 전염됩니다. 광견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면 잠복기가 2주에서 2년 정도 되는데 발병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광견병은 전염성이 약하고 잠복기가 길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좀비 바이러스의 전염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광견병처럼 물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전염성도 독감 바이러스처럼 강하고 잠복기도 매우 짧아 빠르게 전염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클리바뷰시 증후군이나 앞서 설명한 실어증처럼 뇌의 일부분을 파괴해서 공격성을 높이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먹어도 배고프고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바이러스였죠. 하지만 자연에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간단히 혼합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유전공학 기술로 만든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쉽게 죽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좀비가 탄생한다고 해도 인간을 해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치아는 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좀비가 인간의 몸을 문다면 쉽게 뜯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비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턱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코트만 입어도 피부를 물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재난 상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약 20일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몸을 유지만 해도 하루 약 1600kcal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3개월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생명 유지 정도입니다. 좀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3개월 내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좀비를 보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먹이를 찾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서 좀비는 더 빨리 굶어 죽을 것입니다. 결론은 좀비 바이러스는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기가 힘들고 좀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좀비는 알아서 굶어 죽습니다. 네, 몇 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여포는 버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좀비의 습격이 두려우신 분들은 집에 생수와 라면 그리고 엉클튜브가 구독되어 있는 유튜브 계정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도 꼭 잠그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